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본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새해가 되면 항상 나오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또 ISA 계좌와 관련돼서 이 희망 고문인지 희망인지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도 이미 2024년도에도 개정안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은 개정안인 거지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상 촬영하다 보면 시행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국회가 통과됐었을 때 최종적으로 시행된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보도자료실에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ISA 계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경기 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일단은 있어서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대외적으로 일단은 물가가 높고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사실 아직도 미국에는 고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대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금리는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금리는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상당 부분 자산 가격의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 외환시장 관련돼서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 확대된 시장 불확실성,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 부분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사실 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아직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도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자, 서학개미들이 이제 동학개미가 이제 어디로 떠나고 있나요? 서학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이제 쏠려 있는 형태고요. 그런 만큼 사실 미국의 대체적으로 금융자산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은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외환시장과 관련된 변동폭이 상당 부분 커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지 국내 주식시장도 환율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들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2025년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실 들어가게 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러한 내용들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체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해당 내용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ISA 계좌 선택권을 이제 확대해 주겠다. 자, 우리가 ISA 계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신탁형, 하나는 일임형, 하나는 중개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예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탁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중개형을 선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제발 내 돈 좀 굴려주세요 라고 판단되시면 이때는 일임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형 안에서도 사실 예금 가입할 수 있으면 안전한 건 예금에 나머지는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금을 일부 선택하고 투자 전문가에게 이름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ISA 계좌의 유형 선택권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하겠다. 이 말은 ISA 계좌 신탁과 중개와 일임을 다 가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뭐 지켜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을 조금 폐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대 효과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은행에서 신탁형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는 수익성이 좋은 예금을 가입하고요. 자, 그리고 일임형 계좌를 개설해서 일정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형 혹은 채권형 펀드를 대신 운용해줄 전문가를 찾는다. 그래서 신탁형 계좌와 일임형 계좌를 이렇게 혼합해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예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개형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직접적으로 일정 비중은 운용을 하면서 나머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중개형 계좌와 일임형 계좌를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의 조합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개형 계좌를 선택해서 직접 운용하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것을 은행의 신탁형을 가입해서 예금 상품도 운용하면서 일정 비중은 또 일임형 계좌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문가에게 내 자산을 위탁하는 형태로 각각의 유형을 서로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혼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선택권을 확대해 본다라는 이런 내용들 일단은 뭐 이게 정책 방향이니까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ISA 계좌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2024년 개정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국내 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이전에도 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일반적으로 ISA 계좌의 경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개정안에는 연간 4천만 원.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2025년도부터 4천만 원 아닌가요? 이렇게 댓글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개정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의견 사항이고요. 실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땅땅땅 처리가 됐었을 때 그때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간 2천만 원, 5년 동안 해서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내가 올해 납입하지 않은 거는 계속적으로 2월 되는데 개정안에는 연간 이제 4천만 원 2배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총 납입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현재는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 한도의 비과세가 있는데 자, 이를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의 경우는 1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투자형 ISA 계좌의 경우는 연간 납입 한도 4천만 원. 이것은 일반 ISA 계좌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 서민형은 무려 2천만 원. 자, 그러면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이렇게 신설하는 목적은 사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형이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 그죠?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펀드 이런 부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입 대상에도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는 직전 3년 우리가 ISA 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면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면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비과세 혜택 없이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일정 부분 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신설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개정안이 왠지 통과될 것처럼 사실 거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말 되니까 또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실망감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2025년도에 또 정책 방향을 또 이렇게 발표하면서 마찬가지로 ISA 계좌의 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거나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실 뭐 ISA 계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반장님들은 IS 계좌 개정안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